여러모로 4, 5년 내에 나온 스마트폰 중에서는 S25 울트라가 가장 명기가 아닐까. 안녕하세요, IT의 진심인 남자 티노입니다. 오늘은 갑자기 노테무에서 비테문으로 타이틀을 바꾼 갤럭시 S25 울트라 대략 10일 정도 써보고 있는데 실사용 장단점 리뷰를 한번 알려드릴까 합니다. 제가 언팩 전부터 지금까지 메인폰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빠르게 알려드리기 전에 구독자 이벤트로 S25 고정 댓글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먼저 장점들부터 말씀드리고 단점들 말씀드릴 건데, 장점은 뭐니 해도 성능 아닐까. 이게 퀄컴 스냅드래곤 8 엘리트 칩셋이 아니라 수율이 조금 더 좋은 클럭을 오버클럭 시킨 칩셋이라 일반 중국제에 들어가는 칩셋들보다 성능이 조금 더 좋죠. 실제로 긱벤치와 3D막 점수를 비교해봐도 제가 기존에 극찬을 했던 샤오미 15보다 성능이 최대 12% 정도 더 나오는 퍼포먼스, 성능만 하더라도 저는 충분히 구매 메리트가 강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트블랙 1TB 한정이긴 하지만 16GB 램 옵션도 생겼고 해서 성능 면에서는 솔직히 벤치마크 기준으로는 아이폰 16 프로 맥스보다 높은, 사실상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최고의 1등 성능 퍼포먼스를 보여주기에 갤럭시인데 2, 3년은 저는 거뜬히 써도 문제가 없지 않나 싶어요. 두 번째 장점은 성능으로 인한 최저가입니다. 진짜 원 UI 6까지만 해도 그 갤럭시 특유의 버벅거림, 뭔가 아무리 성능이 좋다 해도 아이폰에 비해서는 조금 버벅거린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이번에 칩셋뿐만 아니라 최저가도 아니 1년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iOS 느낌처럼 앱을 빠르게 띄웠다 킬 때 그 크게 버벅거리지도 않고 상당히 부드럽게 보여줍니다. 이게 갤럭시에서도 구현이 될 수 있나 싶더라고요. 게다가 카메라 셔터렉도 아무리 빠르게 눌러도 주간에서는 제로 셔터렉 수준이라 봐도 될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찍힙니다. 초광각으로 써도 아주 빠르게 찍히는, 저는 소프트웨어 최적화는 진짜 극찬을 받아도 마땅하다. 예전에 그 찐따 같던 갤럭시가 맞나요? 세 번째는 의외로 내장 스피커가 크게 개선이 되었습니다. 저는 갤럭시 S24 일반형을 한때 메인폰으로 썼는데 생각보다 불만이었던 요소 중에 하나는 스피커가 뭔가 최대 볼륨으로 올렸을 때 고음이 약간 찢어지는 현상이 조금 있었는데,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다 듣긴 하나 S24 시리즈만 웨이브렛으로 튜닝해서 들을 정도로 약간 아쉬운 느낌을 보여줬는데, 이번 갤럭시 S25 울트라는 듣자마자 깜짝 놀란 게, 갤럭시도 스피커를 좋게 만들 수도 있구나. 제가 여태까지 들었던 갤럭시 스마트폰 중에서는 가장 훌륭한 음질을 들려줬습니다. 기존의 저음 부분도 좀 더 풍부해졌고 베이스 부분도 좋아졌고 고음 찢어짐도 많이 개선된 느낌? 튜닝 자체가 S24는 고음 위주 느낌이라면 S25 울트라는 저음 위주 튜닝에다가 베이스도 어느 정도 있는 상당히 만족스러운 음질을 들려줬습니다. 앞으로도 스피커는 계속 이렇게만 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장점은 무게가 확실히 가벼워졌습니다. S시리즈 특징이 무게가 해가 가면 갈수록 점점 무거워지는 느낌이었는데, 이번에 이례적으로 무게를 무려 15g이나 줄였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S24 울트라도 메인폰으로 쓰려고 구매하긴 했는데 다 좋긴 한데, 전작은 무게가 이게 생폰도 상당히 무거운 느낌인데 케이스까지 쓰니까 누워서 폰하고 할 때 손목이 좀 저려온다는 게 확실히 체감이 돼서 저같이 무게에 좀 예민하신 분들이라면 기본으로 가고 싶다는 생각이 종종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218g이면 여전히 좀 무겁긴 하나, 그래도 전작과 비교해보면 이 정도는 비교적 그래도 덜 무겁지 않나. 16 프로 맥스보다 가볍다 보니 직전에 제가 16 프맥을 메인폰으로 써서 그런가 개인적으로 좀 마음에 들었습니다. 다섯 번째 장점은 코닝 고릴라 아머2 단독 탑재인데, 이게 신기하게 일반형들은 계속 방사 반지 코팅을 안 넣는데 울트라만 계속 넣고 있기도 하고 280만원짜리 폴드 SE도 안 넣어주던데 S24 울트라, S25 울트라만 유일하게 계속 넣어주고 있죠. 그런데 이게 화면 최대 밝기는 상향 평준화가 됐다 보니 실내 야외에서 쓸 때는 거의 비슷비슷하기에 이제는 반사 방지 유무로 가야 좀 더 차이가 나지 않나. 실제로 야외 시인성 테스트를 해보면 S25 울트라가 가장 디스플레이를 잘 밝게 보여주죠. 그래서 밖에서 자주 쓰시는 분들이라면 메리트가 더더욱 좋아졌다. 여섯 번째 장점은 가격이 동결이 되었습니다. 제품 자체 가격은 169만원으로 이게 결코 저렴한 가격은 아니긴 한데, 문제는 8 엘리트 칩셋 단가가 큰 폭으로 올랐다 보니 매우 높은 확률로 가격 인상이 유력했기도 하고, 이미 중국제들은 거의 대부분 소폭 가격을 올린 만큼 최소 16 프로 맥스와 비슷한 가격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었는데 다행히 가격이 동결이 되었죠. 그리고 사전 예약 혜택 또한 여전히 더 괜찮은 게 더블 스토리지가 부활을 했다 보니 물론 256기가에서 512기가는 무료고 1테라는 15만원가량 더 내야 되긴 하지만 요즘 낸드 플래시 가격도 많이 올랐기도 해서
그러려니 하긴 한데 아무튼 사전 예약 메리트도 저는 상당히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점들 얘기했으니 단점들도 얘기해야죠. 솔직히 이번에 큰 단점이 없다 해야 되나, 가격을 소폭 올렸으면 출고가를 단점으로 넣으려고 했는데 아무튼 단점들 말씀드리자면 S펜 블루투스 기능이 빠졌죠. 사실 S펜 블루투스 기능이 갤럭시가 한때 가장 강조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였는데 이번에 조용히 뺐더라고요. 솔직히 이건 저는 제가 잘 쓰진 않아서 모르겠는데 블로거라든지 사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쉽다는 평이 좀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블루투스 기능 그대로 넣어도 제품 단가 자체는 크게 차이가 없을 것 같긴 한데 줬다 빼니까 뭔가 좀 아쉬운 건 사실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S펜을 빼서 보면 이제 기본 옵션이 4개밖에 없는 그리기 어시스트라든지 AI 셀렉트, 노트 작성, 캡처 후 쓰기 같은 정말로 이제는 펜 그 자체 기능밖에 없긴 합니다. 두 번째 단점은 초반 피크 발열이 빠르게 올라온다는 점. 이건 S25 울트라 뿐만 아니라 8 엘리트가 탑재된 중국제들한테도 발열 이슈 아닌 이슈가 있어서 열이 전작에 비해 조금 더 높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실제로 벤치마크 테스트를 해볼 때 S24 울트라에 비해 초반 1, 3분 사이에서는 2, 4도 정도 더 빠르게 오르긴 했습니다. 그래서 5분 만에 스로틀링 온도까지 도달을 했는데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건 갤럭시가 이례적으로 베이퍼 챔버를 전작 대비 무려 40%나 키웠다 보니 막상 스로틀링 구간 온도에 도달하면 최고 온도는 전작 대비 1도 정도 낮긴 했습니다. 이렇게 갤럭시 S25 울트라 실사용 장단점 분석 리뷰를 한번 다뤄봤는데 이번에 솔직히 막 치명적인 단점 혹은 누가 봐도 이건 단점이다 싶은 건 확실히 좀 없다 보니까 저는 판매량을 보면 이번에 역대급으로 잘 팔리지 않을까 싶어요. 실제로 성능도 엄청나게 올랐고 최저가 또한 탈 갤럭시 수준으로 부드러워졌고 빅스비 뿐만 아니라 제미나이도 활성화가 가능하다 보니 여러모로 4, 5년 내에 나온 스마트폰 중에서는 S25 울트라가 가장 명기가 아닐까. 아무튼 오늘 영상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고정 댓글에 갤럭시 S25 증정 구독자 이벤트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끝!